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광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번에는 대학 미적분학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대학에서의 미적분학 강의에 대한 강의 요청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일단 선배들이나 동료들 중에서 대학에 교수로 있는 분들이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너무 미적분학을 잘 못한다. 그래서 미적분학이 안 돼서 전공을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제 미적분학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학생들이 미적분학에 대해서 좀 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체계 자체가 전 과정을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원이 굉장히 긴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를 별로 많이 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학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대학 교육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볼 책은요, 스튜어트가 쓴 미적분학입니다. 자, 판본은 7번째 판입니다. 교재 표지를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자, 북스힐에서 나온 책인데요. 나머지 책들, 여러분 스튜어트가 쓴 책을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책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례에 있어서 순서가 앞뒤로 다를 뿐이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스튜어트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필요한 단원을 선택적으로 보면서 이 강의를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시중에 있는 책 2권만 제가 샘플로 뽑아봤습니다. 대충 어느 대학의 책인지 아마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책들도 내용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토마스 미적분학마저도 뭐랄까요? 이그샘플의 문제만 다를 뿐이지 개념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강의는 어떻게 구성을 할 생각이냐면요. 기본 45분에 30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가끔 이제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저도 원서를 가지고 강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서를 가지고 강의한다면 마치 한글을 저쪽에 중국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 강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참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영어로 우리가 강의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전공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좀 애를 먹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1학년이죠.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뻔한 용어인데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단어하고 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번역본을 가지고 하지만 아마 원서를 이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어로 같이 언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가 이제 30강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이 책이 전체를 다 하진 않고 이번 1차는 30강인데 차례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함수. 여러분들 도함수 그는 디리버티브라 그럽니다. 디라이브란 단어 아시죠? 이끌어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디리버티브스가 바로 도함수라고 쓰입니다. 전문 용어에서.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에 대한 응용이 있습니다. 미분을 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의 응용이고요. 챕터 6에서는 뭐냐면 역함수가 있고요.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아시죠? 역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게 될 거고요. 챕터 7번째는 적분의 방법인데 다른 게 아니고 적분을 이제 좀 폼나게 해보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챕터 7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8번째 챕터에서는 이 적분을 또 실생활에 응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함수의 극한. 이 단어는 정말 재미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왜 재미가 없느냐면요. 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한테는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완벽을 기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수학을 전공하지 않고 단순히 공학에서 수학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함수의 극한의 내용은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제가 보니까요,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보다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왜 학생이 어렵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만나는 함수가 아주 예쁜 함수들이에요. 뭐냐면 딱딱 숫자로 떨어지고 값을 넣어주면 정수로 나오고. 그렇지만 이 대학은 고등학교만큼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막 소수 주고 맘대로 줘요. 계산기 사용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계산기 사용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고등학교하고 좀 차이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실생활에 관련된 이그샘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데이터가 깔끔하지 않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학적인 내용은 별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혹시 내가 수학을 뭐 그냥 실생활에 응용하고 이런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함수의 극한 부분은 스킵하고 도함수부터 공부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경 계열에 있는 학생들마저도 이 강의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문과 학생들 같으면은 미적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죠. 모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경계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미적분이 약해서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아마 이 강의로 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만나겠는데요. 대부분 챕터 하나가 3강 정도, 4강, 3강, 4강 정도에서 30강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겨요. 학생들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주는 사람은 막 주고 싶어가지고 강의가 좀 오버되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 30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들으면 좋겠는가? 저는 이제 뭐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들을 필요 없다 이런 학생들도 많겠죠. 첫 번째는 이과대학에 와가지고 미적분학을 배우는 이과 대학생 1학년 딱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경계열에서 경제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가능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그래요. 왜 그런지를 모르고 공부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싫어할지라도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이 뭔가 그냥 궁금한 사람들 와서 들으시면 1시간 내에 재어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의 특징으로는요, 가능하면 쉽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난이도라든지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출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강의는요 문제풀이 강의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30강에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문제풀이는 대학에서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좋죠? 짧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 특히 수학을 공부해 나갈 때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하셔야 되는가 마지막 멘트 날리고 끝내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공부를 하든지요, 용어가 중요합니다. 아마 어떤 용어든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공부의 절반이 끝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공부하고 달리 대학에 와서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정의, 새로운 용어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자기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그 정의가 뭘 의미하는지 그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 노트를 하나 스스로 만드세요.
그래서 앞에다가 자기만의 정의 노트를 만들어서 그 정의에 익숙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든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간의 시작인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